안녕하십니까. 1위의 경제연수입니다. 오늘은 하이트 진로라는 기업의 기업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라는 기업은 대한민국 최대의 주류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으로는 4가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맥주 부문 내의 주요 제품은 켈리와 테라 등이 있고요. 소주 부문에는 참이슬, 진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부문에는 석수, 토닉 워터 등 기타 제품들이 있고요. 기타 부문에는 와인 부문이라고 하는데 샴페인, 스파클링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하이트 진로의 부문별 매출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이번 상반기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해당 비중별로 추이를 보면은 맥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이와 반대로 소주가 많이 올랐다가 잠깐 추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이 중에 샘물, 생수 부분 쪽이 지금 비중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봐서는 맥주는 조금씩 비중이 축소가 되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소주와 생수 그리고 기타 부문의 비중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맥주가 어느 정도 비중 추이의 바닥은 잡은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트 진로가 어떻게 영업을 해나갈 건지 그 부분도 좀 재밌게 지켜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목표 주가는 25,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하였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하이트 진로의 목표 주가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계속 꾸준히 목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22년도 상반기에 반등을 하나 싶더니 다시 줄곧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이트 진로의 실적과 많은 연관이 있어 보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25,000원을 제시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가 부담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 장기화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11%를 하향을 하였습니다. 주요 원부 재료 가격 인상과 세율 인상, 이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의 악화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시점은 가격 인상이 절실한 때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하이트 진로의 목표 주가 산정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예상 에비타에 7배를 적용을 하였더니 적정 가치는 약 2.3조 원이 나왔고요. 이거에 약 발행 주식수 7천만 주가 되는데 그걸 나누니까 약 33,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비영업가치와 그리고 순현금을 차감한 후 목표 주가는 25,005원으로 산정을 됐으나 소수점을 제외하고 25,000원으로 목표 주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119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80%나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를 하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6,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하며 준수한 매출액을 보여줬으나 영업이익은 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0.9%를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약 45%나 하회하는 아주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선방했으나 원가 부담과 이러한 마케팅 비용 투입이 부진한 실적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액 대비 원가, 광고 선전비 비율을 만들어 봤습니다. 매출액 대비 원가는 비중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1분기, 2분기에서 상반기에는 원가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 선전비가 이번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요. 보시면은 8%, 8%, 7%를 가다가 거의 11%에 육박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2년도 3개년도 평균 광고 선전비 비중이 8.09%인 점을 감안을 할 때, 만약에 매출액 대비 1분기 광고 선전비 평균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1,007억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66억 원에서 1,007억을 빼니 약 영업이익 효과가 359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순히 직전 3개년도 광고 선전비 비중을 보고 반영한 부분인데, 뭐 그냥 재미삼아 아니면은 뭐 여러 분석적으로 제가 만들어둔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큰 의미로 보시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나 판촉이나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녹아들어서 이런 광고 선전비가 많이 늘어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트 젤로의 실적 추정치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매출액 추정치가 모두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순이익 있던 부분이 다 전부 다 감소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약 23%가 감소가 했고요. 순이익은 약 39.2%나 추정치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하이트 젤로의 주가 상승에 조금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 하이트 젤로의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차별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맥주 부문에서는 신제품 켈리 효과로 판매량이 10%나 성장했습니다. 이 맥주 내 비중이 약 20%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소주는 전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가수요로 판매량이 5%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4월부터 9.8%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원가 쪽에 많은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맥주에서는 메가 가격 인상 그리고 세율 인상에 더불어 광고비까지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이러한 부분이 영업이익에 큰 악악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작년 한편 높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양호했으나 전년 달러 강세로 해외법인 단순합산 매출은 역시 10%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법인의 매출액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법인 매출액이 작년도에는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요인은 뭐 현재 소비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뭐 원달러도 좋지 않고 여러 부분이 악재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살아나기에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도 조금씩 이 소비 시장이라든지 경제가 조금씩 나아진다면은 이 부분도 다시 턴 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는 맥주 전쟁 속에 희망의 로를 돌려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정착 그리고 회식 수요 감소에 따라서 주류 소비 문화 변화와 코로나19를 지나며 주류 산업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업계 전반적으로 지난 4년간의 역성장을 만회하기 위해서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비용 투입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적인 점유율과 이익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하이트젤로의 광고 순전비의 증가가 이러한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뉴스를 발췌해왔는데 소주, 맥주 가격 1000원 시대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가격으로 또 저가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시대가 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매 분기 실적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맥주 부문의 턴어라운드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맥주 사업은 올해 적자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아 판매량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켈리의 초기 판매량은 2019년 테라 출시 당시보다 더 빠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맥주 시장 내 유용 채널 비중은 약 40%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에 병이 26%, 생맥주가 13%입니다. 켈리는 전체 맥주 시장의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병 시장을 장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 침투율을 높여서 점유율 상승세를 가속화시키겠다고 밝혔고요. 경쟁에 대한 우려보다는 굳건해진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점유율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2019년 맥주와 소주의 성공 스토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트젤로의 실적 예상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젤로의 역성장과 그리고 이 영업이익의 급감은 올해에는 당연시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문도 모두 좋지는 않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이 원가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적자를 크게 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관비의 증가가 주요 영업이익의 훼손의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광고 선전비, 이러한 광고비에 대한 지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하이트젤로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니면 하반기부터는 광고 선전비에 대한 조금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작년도 기저효과가 있지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기대하는 하이트젤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는 또 기대감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 주가가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그에 앞서 주가는 먼저 상승해 줄 것이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 적절한 하이트젤로의 실적 턴어라운드 추세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하이트젤로의 기업 뉴스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기업 뉴스 두 가지를 뽑았는데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번 제7회 전주가 맥주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켈리가 홍보를 할 예정이 있고요. 당일 생산 이제 켈리에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특별 후원사로 참여하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일단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주 종합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년도 전주가 맥축제 특별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출시 후 최단 기간 1억 병 판매를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라거의 반전 켈리를 앞세워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후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홍보하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비용은 또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하이트젤로의 판관비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판촉이 중요하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동을 걸지 마시고 제동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케팅도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마케팅을 지출하면서 적절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하이트젤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젤로의 224월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월선이 이렇게 밑으로 쭉 해서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서는 절대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추세를 보면은 이 224월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시간에 조금만 녹이면은 바로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 추측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해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봐서 현재 PER 밴드와 PBR 밴드 모두 또 최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계속 위로 올라갈 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면서 그에 대한 이익을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비중을 의미 있게 실을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모든 지표들이 바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아주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단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판단하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3년도 8월 14일 신한투자증권 조상원 연구위원님, 최윤아 연구원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 용어로만 보시고 본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